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이고 전혀 다른 시대의 영화지만 아주 묘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오디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예술대학교 이미지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그 대답을 하고 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한 10분 이상 보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없던가요? 하나의 그림 앞에 서서 계속 보고 분석하고 감탄하고 또 즐거워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까요? 무엇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자, 우리도 감독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연출하는지 알게 되면 그림을 보는 것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림을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영화가 되게 신기해요. 그냥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다 명화 같아요. 어느 곳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더라도 그것들이 다 허투루 찍혀진 장면이 없이 뭔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자, 신기하죠? 어떻게 영화는 모든 프레임이 다 명화 같을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화라는 매체에 있어서 입체적이거나 평면적인 화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라는 책의 내용에서도 내가 초보자라는 증거로 평면적인 화면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그럼 입체적인 화면은 무엇이고 평면적인 화면은 무엇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화면에 보면 이 이미지는 어떤가요?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감이 있죠. 자, 하지만 이 이미지는 어떤가요?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감이 없어서 평면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실점 구도를 이용해서 깊이감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경, 중경, 후경을 배치해서 깊이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깊이감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일까요? 연극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무대가 이렇게 있고 객석이 있다면 배우가 어느 위치에서 대사를 칠 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객석 앞에서 말하는 게 무대 안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가 전경에 배치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의 영향력이 세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로 꼽히는 오손 웰즈 감독의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에서도 또 가장 유명한 장면, 영화과라면 몇 번이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조그만 친구가 주인공 케인입니다. 사실 정확한 주인공은 기자이지만, 자, 이 장면은 케인이 어렸을 적 누군가에게 입양을 보내지게 되는 장면인데요. 자, 누군가에게 입양을 간다는 건 어떤 사건인가요? 인생의 방향이 확 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엄마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자신의 엄마가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이야기의 스토리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케인의 입양 서류에 사인하고 있는 엄마가 가장 정경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장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은 마치 엄마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케인은 가장 영향력이 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의 아이러니가 이미지에서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연출을 하는 감독들은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박찬욱 감독님도 아마 무릎을 쳤던 감독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가씨의 한 장면을 보면서입니다. 자, 이 장면 혹시 보셨나요? 이 장면은 히데코 아가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수키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히데코 아가씨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히데코 아가씨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수키가 하는 아이러니가 스토리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미지에서도 히데코 아가씨의 영향력은 가장 작게, 수키의 영향력은 가장 크게 묘사됨으로써 스토리상에서의 아이러니와 이미지상에서의 아이러니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사진을 이제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이고 전혀 다른 시대의 영화지만 아주 묘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독들은 관객의 마음속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느끼는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주자면 이 사진에서 차는 5초 뒤에 어디 있게 될까요? 그렇죠. 이쯤에 있겠죠. 하지만 차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당연히 저 도로 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선형 구도가 만들어내는 느낌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위를 따라가게 된다는 어떤 묘한 암시를 주게 되는 구도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비틀어서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화면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에 대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요소들은 뭐 크게 보면은 구도도 있을 거고요, 화면 프레임 사이즈도 있을 거고, 조명도 있을 거고요, 카메라 렌즈도 있을 거고, 미술 소품이나 배우들의 연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좋고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좋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교수님들에게 분석해서 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짧게 다뤄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